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7점반 그 네 번째 시간에 가부사주, 가부사주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30대에 사별을 하고 홀로 살아온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게 되게 되면은 88세이고요. 그리고 이대운입니다. 이대운인데, 그래서 이 사주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진월에, 여러분, 진월의 병화지요. 진월의 병화인데, 정축의 갑진의 병술일의 정유시, 이렇게 사주 팔자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 진월의 병화 일주입니다. 진월의 병술 일주죠. 일간 병화가 자기 자리에 술토를 놓았고, 그래서 병화 나는 술토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술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술중에 정화가 있다 보니까 병화인 내가 여기에 불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 불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중에 또한 개수가 있죠. 진중 개수가 이것이 이렇게 장관을 것을 하게 되면은 7월 중에 진중에 이 개수가 남편성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남편성에 해당하고 사주 자체를 강해보게 되면 이렇게 식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게 되면은 식상이 많아가지고 이 사주는 신약이죠. 신약이다 보니까 이 사주가 즉 진월에 태어난 병화가 신약, 무엇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신약이냐? 자, 내가 신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관성이 많아가지고 관살 혼잡이 되었던 어쨌든 나를 치는, 자, 일간의 내가 어찌해서 왜 신약이 되었느냐, 이것을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진월은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다 보니까 지지의 축토, 진토, 술토, 이렇게 사실은 왕한토가 거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가 유시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지는 일간이 나를 도우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신학에 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화라도 우리가 약해 있으니 이것은 신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중의 개수가 남편성이고 여기에 술중에 정화는 나의 동기가 됩니다만 이것이 신술충하면서 이 개수가 튀어나오고 정화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성 그 자체가, 남편성 진중 개수 자체가 충하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또한 사주에 튀어나오다 보니까 왕한 식상이 이 식상자 토극수 하면서 이 남편성을 상당히 강하게 극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해 놓은 부분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면, 보시면 이해가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초년에 병호 을사, 자, 을사 병호 이때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일추는 강해집니다. 이 화의 동기가 오기 때문에, 동기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일추는 강해집니다. 사주에서 그 천간에 있는 정화, 간목이
이거 자체가 나를 도우는 그러한 기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나의 뿌리는 상당히 약한 그러한 경우가 되었는데, 운의 흐름에서 초년 을사병으로 올 때는 일주는 강해지지만, 여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성은 나의 아버지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압이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를 말하는 부성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은 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성이 이렇게 튼튼한 나를 도와주는 모성이 있어서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게 이때는 그래도 모성이 강해가지고 안락한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미운이 오게 되면 이 정미운은 역시 나한테 급자가 되고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토를 상하기 때문에 화생토로 이 대운에는 토를 상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토가 왕하면서 사실은 이 비견급제는 식상을 생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상에 사주에 있는 식상을 생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정미운에 상당히 부성이 남편성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에서 약한 개수가 관성인데 여기에서 화토가 강해지면 이것은 관성 개수를 치면서 이것이 토극수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당히 남편이 그야말로 우리말로 꼬랑꼬랑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눈에 이때는 사실은 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상간이 식신 상간이 왕해지면서, 여러분 식신도 많으면 상간이고 상간으로 봐야 되고, 또한 상간도 상당히 일정하게 이롭게 작용하면은 그것은 식신으로 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32대운 무신론 무운의 이때에 사실은 남편과 사별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사별하고 나서 그것이 이 사주는 그야말로 생활 전설에 이제 투신을 했는데, 원만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기복이 다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간목이 인성이다 보니까, 이것을 용신하는 경우인데, 토가 많으니까 일주를 도우면서 목극토 이렇게 용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나 목욕탕업으로 덕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게 되면은 사주에, 여러분, 인성은 가택을 보는 겁니다. 가택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집세를 업으로 함이 사실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사주에 또한 수가 약하다 보니까, 사주의 수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에는 상당히 조열한 그러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물과 연관된 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에 이것이 전부가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이고 이것이 갑진이 백호살이요 병술이 백호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시지에 월지일지 이 전체적으로 정축도 백호살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주 자체에서 이거 백호살을 충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편을 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되게 되면은, 심하면은 이 머리가고 중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개살이 많다 보니까 이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켜는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백보살을 세 개나 안고 있고 백보살 행충에다가 전체적으로 일간인 병화가 약하다 보니까 인성을 용신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 결코 좋은 운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고생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가구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